빌리는 경우에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소비자의 경우 현재 소비를 현재 소득과 같게 유지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서 만일 현재 소비를 현재 소득보다 조금 더 하려면 미래로부터 차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 경우에 굉장히 높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자는 애초에 차입을 전혀 하지 않고 주어진 인다우먼트를 그대로 소비하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과 같고 미래의 소비, 내일의 소비는 이제 내일의 소득과 같아질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현재 오늘 소비를 지금 현재 소득만큼 오늘 소비를 오늘의 소득만큼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소득이 늘어난다면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인다우먼트가 원래 이쪽이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바뀌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어요. 자, 그렇다면 인다우먼트는 이제 오늘의 소득이 이만큼, 내일의 소득이 이만큼이었었는데 이제 인다우먼트가 달라지게 되겠죠. 오늘의 소득이 이제 지만큼 늘어났으니까 오늘의 소득은 자, 이만큼이 될 것이고요. 이만큼이 오늘의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의 소득은 뭐 전과 동일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의 인다우먼트는 이제 여기로 이동하게 돼요. 자, 인다우먼트가 달라졌습니다. 인다우먼트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만일 현재 최대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수준은 자신의 오늘의 소득과 같기 때문에 맥시멈 소비는 Y1 플러스 G입니다. G가 이제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회사라든가 뭐 다른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뭐 보너스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주어진 오늘의 소득 Y1 플러스 G보다 더 소비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예, 그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같은 금액을 빌렸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예산선의 기울기는 전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G만큼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차입을 하는 경우 소비자의 예산선은 이제 이것과 같았고요. 소득이 G만큼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내가 오늘의 소비를 더 늘리고 싶다면 미래로부터 차입을 해야 되고 그때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저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점에서 우리가 저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하는 경우에도 이자율은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자율이 될 텐데 그 기울기와 같아져요. 여기서 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선이 이렇게 우리가 예산선을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소득이 G만큼 추가로 늘어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원래 애초에는 이 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차입의 경우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인다우먼트를 선택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최선이었고요. 이제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어떤 예산선의 한 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여기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 어디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한 점을 찾아보면 그 점이 여전히 인다우먼트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는데 G만큼 늘어났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소득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최적 선택은 옵티멀 초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인다우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점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인다우먼트를 선택하게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무차별 곡선이 바깥쪽으로 제가 뭐 비교적 나이스하게 그림을 그렸고요.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꺾어서 그린다든가
그렇게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림은 무난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비자는 자신의 인다우먼트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뭔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점을 선택했다는 것은 오늘의 소비가 바로 자신의 소득 전부 다고요. 내일의 소비는 내일의 소득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람에게 추가로 소득이 지만큼 발생하지 않았었더라면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오늘의 소득 Y1만큼을 다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 재난지원금이든 혹은 뭐 정부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은 어떤 소득 지원이든 혹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너스든 지만큼의 소득이 발생을 했습니다.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나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서는 이 지의 일부만 오늘 소비를 하고 일부는 미래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애초에 차입이 가능하지만 차입을 할 때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차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을 다 소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현재 소비를 더 하고 미래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사실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소득이 지만큼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사람은 이것을 모두 소비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의 결과와는 배치되지만 그 이론들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에서 가정을 하는 기본적인 가정, 다시 말하면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자유로운 그런 자본시장이 아니라 빌릴 때 굉장히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현재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것이 모두 다 소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나 라이프 사이클 모형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그것들이 대부분은 차입에 어떤 제약이 있다든가 빌릴 수 있는 어떤 한도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거나 혹은 빌릴 때 매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소득을 지원해 준다든가 혹은 뭐 재난지원금의 형태든 또는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형태든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소득이 모두 다 소비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론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정하는 어떤 가정이 현실과 현실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이론의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어서 IS 커브에서 우리가 사실 승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potential GDP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actual GDP에도 사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그렇게 가정하진 않았지만 이자율이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소비도 이자율에 반응할 수 있게 우리가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형이 조금 더 복잡해질 뿐이고 기본적인 메시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는 우리가 승수효과,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고 하는데 승수효과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민간 소비 지출 CET가 포텐셜 GDP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 일정 비율이다, 그리고 선호 충격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자, 여기에 GDP 갭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의 비율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까지만 가정을 했었어요. 일정 비율 더하기 선호 충격. 그런데 이제 GDP 갭에도 반응을 한다라고 이 텀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어떤 소비 수준이 일시적인 충격, 선호 충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소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GDP 갭이 플러스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죠. 자, 그럼 마치 선호 충격이 발생한 것처럼 소비가 포텐셜 GDP 대비 소비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